문제를 좀 다루겠다 해서 이제 이름도 네, 이제, 바꿨고 예. 뭐 그렇게 된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할게요. 네. 김성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하고 인터뷰했던 게 미주중앙일보에서 제가 원용석의 오베드, 예. 그때 진행했을 때, 저희 특별 게스트로, 제가 예. 모셨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네네. 4년 됐습니다, 벌써. 예, 야. 4년 됐고, 지금은 네. 그라운드 C가 굉장히 커졌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예. 그라운드 음. C를 시청하시는 분이 굉장히 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미국 정치를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그때는? 네, 맞습니다. 예예예. 초창기에는 미국 정치 주로 다루다가 예. 근데 이제 뭐 미국 정치는 뭐 원효석 기자님 같이 훌륭한 분들이 잘 아유. 하시니까 저는 그냥 국내 아니, 문제를 하자 해서 제, 그라운드 제, C를 만들었습니다. 예예예. 제가 그때는 이제 구독자가 한 13만 됐거든요. 아, 이거 예예. 막 회당 15만, 20만에 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예예예예. 제가 이제 제재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음. 그래서 예예예. 제 맞습니다. 거를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음. 그 미국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예. 없는, 그러니까 알 수 없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제 후발주자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미국 정치를 어. 다루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네네. 최전선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유튜브 제재를 좀 세게 받고, 얼마 전에는 이제 완전 그 디마네타이즈 뭐라 그러죠? 저기, 완전 이제 악마화, 뭐 마녀 사냥, 수입 예, 금지. 예, 음. 그것까지 이제 받았는데, 뭐, 아무튼 대표님은 그동안에 이렇게 무럭무럭 커가지고 10만 돌파했을 때도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예예. 20만도 아이고, 돌파하고, 감사하네요. 예. 지금 한 2, 3만 명 되죠? 예, 최근에 25만 아유, 찍었어요. 25만 됐나요? 아유, 예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 정치를 다뤄야지 제재를 안 받고, 미국 정치, 특히 한국에 대해서 미국 예. 정치 진실이 알려지는 걸 싫어한대요. 저는 그렇게 맞아요. 얘기를 그런 것 같아요. 들었어요. 구글이 진짜 그런 거 싫어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간헐적으로 예를 들어서 백신 문제는 저도 많이 다뤘었는데 네. 그때는 뭐 영상 그냥 뭐 날리고 노란 딱지 붙이고 막 경고 보내고 근데 원 기자님은 더 폭넓게 미국 정치를 다루시다 보니까 더 이렇게 많이 제재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라운드 C 채널도 네. 그 스트라이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백신 문제 다룰 아, 때는 항상 그러셨구나. 예 네. 많이 받았었고 그 외에 뭐 친환경 얘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미국만큼 데미지가 세진 않은데 한국도 예를 들어서 뭐 역사 문제 뭐 5.18을 뭐 건든다라든지 예. 또는 뭐 동성애를 비판한다 이러면은 채널이 경고 없이 막 수익 아, 정지되고 한국에서도 그 동성애 비판하면은 경고가 나와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미국 대선 부정선거 맞아요. 주장이나 그다음에 백신 이 두 개를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 백신은 어느 정도 풀렸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가이드라인이 좀 풀렸는데, 근데 예. 예, 선거도 아마 이제는 너무 트럼프가 아예 대놓고 얘기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유튜버 그렇구나. 채널들을 다 날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예예예예. 2021년에 저도 그때 이제 음. 제재 받았습니다. 선거 이슈로요. 예. 예예예. 예, 아무튼 11월 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표님. 예. 네. 그러게요. 그게 지금 한국 정치, 제가 보니까 한국 정치를 거의 메인으로 다루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네. 정도는 미국 정치도 좀 다루고, 그러더라고요, 예예예예예예. 보니까. 예.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그라운드 씨님 전망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일단은 제가 뭐 미국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도 요즘에 미국 예. 대선이 가까우면서 한국에도 관심이 네. 높아져서 조사를 요즘에 좀 부리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딱 선거를 하면 오늘 만약에 선거를 하면은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네.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 지표를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여론조사도 다 거의 트럼프한테 우세하게 나오죠. 뭐 최근에 나온 에머스 칼리지 여기도 네. 뭐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트럼프가 우세하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미시건 같은 경우는 동률인데 또 뭐 퀴니피악 이런 데도 이제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트럼프 우세. 그다음에 폴리마켓 뭐 기자님 아시겠지만은 네. 자기 돈 베팅해 가지고 막 예측하는 거기에는 더 벌어져 가지고 55대 44로 오늘 날짜로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압도적으로 우세한 걸로 나오고 뭐 트랄파크 그룹 여기는 이제 보수층이 많이 인용하는 데인데 여기는 뭐 조지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건 전부 다 트럼프가 우세하다 나오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심지어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3, 4% 뒤져도 저는 트럼프가 이긴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은 네. 미국에는 샤이 트럼프층이 음. 많고 그다음에 힐러리 때도 대선 바로 직전까지도 힐러리가 이긴다. 막 11% 차이다. 막 그렇게 4% 차다. 나왔죠. 8% 예. 차다 그랬는데 막상 까보니까 트럼프가 이겼던 거. 근데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3, 4% 뒤져도 트럼프가 이기는 싸움인데 오히려 지금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좀 더 1, 2%, 3% 이렇게 스윙 스테이트들에서
네. 앞서는 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는 트럼프가 뭐 거의 네. 확실시 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지표만 보면은. 대표님한테 또 이제 갑자기 궁금한 게, 네. 한국 정치가 더 재밌나요? 미국 정치가 더 재밌나요? 제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아, 싶어요,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재미는 미국 정치가 더 재밌어요. 그렇죠. 좀 더 공, 스케일이 네, 크고, 맞습니다. 스케일 크고 막 공부하는 재미도 있고. 근데 예, 한국은 좀 화가 많이 나죠. 예. 보면서. 근데 조회수는 한국 정치가 좀 많이 나오고 그건 어쩔 예,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그랬어요. 왜 한국 정치는 안 다루냐고, 미국 정치만 하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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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뭐,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 정치를 네. 계속 팔로우하면 이거 따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한국 예, 예, 정치 예, 예. 자세히 팔로우할 수 없고 예, 한국 정치를 네. 자세하게 팔로우하면은 미국 어, 정치를 놓치고 그러게요. 예, 맞습니다. 진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음, 근데 한국 국민 대다수는 네. 아마 이제 그라운드 C 채널이나 이렇게 뭐, 네. 안티 주류 언론, 안티 미국 네. 주류 언론 방송을 내보내시는 분 네. 빼고는 거의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아니면 KBS, MBC, SBS 통해서 아니면 연합뉴스 이렇게 그렇죠. 통해서 네. 얻는 미국 네. 정치 뉴스를 얻는 그런 네. 한국인이 대다수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예. 요새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까? 원래는 제가 봤을 때 한 2018년, 19년만 하더라도, 하여튼 2020년, 2021년만 하더라도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한 90%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금은 정보가 많이 좀 유입이 됐죠. 그러니까 원 기자님도 방송을 또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 좋은 책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 이제 홍지수 작가님이 번역한 책들도 그렇고 네, 네. 뭐 빅터 데이비센슨이 쓴 우리나라 그 미국에서는 더 케이스 포 트럼프로 돼 있었나요? 뭐 그런 책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논객 중에 한 명이에요. 벡터. 그렇습니까? 예. 네, 그분 책도 들어오고 뭐 그다음에 그 캔디스 오웬스가 쓴 블랙아웃 이런 책도 이제 번역돼서 들어오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 외에 막 뭐 많죠. 뭐 레이건 11도 있고 미국 보수주의 운동사 이런 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게 눈을 뜨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체감상 한국인 7명은 그래도 트럼프를 싫어하고 3명 정도는 이렇게 호감인데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데 예. 그 책들이 많이 팔렸나요? 방금 언급했던 그런 책들, 예를 들면 뭐 아, 블랙아웃이라든지, 저도 이제 그게 예. 번역됐던 게, 제가 아마, 예, 그 홍 작가님 책, 그 홍 작가님 책은 첫 번째 책이 좀 많이 팔렸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PC주의.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게, 다른 책은 예. 모르겠는데 블랙아웃 같은 경우는 4세 찍었다고 들었거든요, 아, 최근에. 그래요? 예, 어, 꽤 팔리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레이건 아, 11도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예.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나오면 네. 기본적으로 뭐 몇천 권, 뭐 만 권 가까이 팔리는 것 같아요. 대표님 볼 때는 그 한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정부, 네, 한국 경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대표님 생각을 떠나서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네, 더 트럼프를 더 좋아하시는 건 다 지지하는 거는 제가 예, 아는 예, 예, 예. 한국 정부 경제를 볼 때 트럼프가 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카말라가 되는 게 낫습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리스가 되면은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건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조금을 많이 받죠. 네, 지금도 바이든 제재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해리스가 그 기조를 이어가면은 배터리나 그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 많이 팔릴 거고. 근데 반대로 이제 트럼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지금 중국한테 관세 예고하고 있는 게 60%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든은 20%대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하면 60%를 해버리면은 그 반도체 공격을 받고 중국 반도체 시장이 무너지면서 그 빈틈을 우리 반도체 기업이 파고들어서 우리 반도체가 좀 수혜를 입는다 이런 분석들이 좀 예, 많습니다. 우리나라 분석에도. 네, 그 네, 외에도 이제 트럼프가 방위비를 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다 책임져 주기보다도 유럽 국가가 됐든 중동이 됐든 아시아 국가가 됐든 너네가 좀 알아서 해라. 이제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방위비를 늘리는데 무기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안보 환경이 지금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이 이제 굉장히 잘 나갈 것이다 이런 예측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방위처장 같은 경우에도 방산처장 같은 경우에도 그 트럼프가 되어도 우리 방산은 수출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 최근에 미국에서 상원 하원에서 공화 민주가 단결해가지고 생물보안법인가 그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바이오 업체가 미국에서 이익을 못 얻게 하겠다. 그래서 네, 그것도 우리 뭐 삼성 바이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미국 들어가서 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네.
트럼프가 되면은 그러니까 해리스가 되면은 전기차 배터리가 잘 나갈 것은 뭐 당연하고 근데 네. 트럼프가 된다 해서 무조건 잃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얻어갈 게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좋은 게 친환경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정유 사업이 좀 잘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하는 에너지 그 수출하는 물품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정제유를 수출하고 있는데 세계 1위 아니에요? 4등이 예? 한국이 그 정유 그 수출이 1위 뭐 하나 나왔던데 그거를 그 가공해가지고 하는 게 하여튼 계속 말씀하세요. 예. 예예예. 그게 저 1등도 그 헷갈리는데 어쨌든 네. 4등이 미국입니다. 그만큼 네네네. 우리 그 정제유를 많이 이제 사주는 데가 미국인데 근데 미국이 이제 친환경 해제를 풀게 되면은 우리 이제 정유 사업도 미국에서 좀 잘 될 수 있고 네. 원전 같은 경우도 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그래서 뭐 트럼프가 된다 해서 막 경제가 우리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온다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윤곽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또 트럼프 일기 때 그때도 네. 똑같이 막 두려워했잖아요. 관세 폭탄 터트린다고 예예예. 했을 때 예예예. 트럼프가. 근데 그때 한국 경제가 엄청나게 타격받고 그런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방위비 문제 때문에 트럼프를 안 맞아요. 좋아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근데 예. 실제로 방위비 인상을 한 거는 바이든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잘 모르고 있는데 네. 트럼프는 협상을 막 주도했고 근데 바이든이 액수를 올려서 계약을 맺었거든요. 문재인 임기 말기에. 그래서 바이든이 된다 해서 대한민국한테 잘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스타일을 보면은 바이든은 말은 막 착하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다 들어가는 스타일이고 네. 근데 트럼프는 솔직하게 원하는 거는 막 얘기하죠. 근데 네. 그걸 들어주면은 좀 통 크게 좀 트레이드가 되는 스타일이고 그렇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막 선과 악으로 언론이 막 그러다 보니까 예. 국민들이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미국에 있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언론들을 그대로 번역 보도해서 그러게요. 그렇다고 예. 봐요? 아니면은 그냥 예. 정말 그냥 한국 정부 입장에서 그 예. 방위비 높인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언론들이 예.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것 같습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기자님이랑 구글 얘기를 좀 했지만 예, 구글이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기자분들이랑 요즘에 소통을 많이 하는데 막 악의적으로 트럼프를 감정적으로 싫어하고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네,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게 정보의 편향성이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시험 삼아 구글링을 많이 이제 해보는데 네, 트럼프 해리스 일렉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좌파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예, BBC, 그렇죠. CNN, 뭐 뉴욕 타임스, 뭐 예,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또 다른 검색어로 뭐 트럼프, 바이든 이렇게 검색하면은 다 똑같이 이제 좌파들만 나오고 팍스 뉴스, 브라이트바트, 뉴욕 포스트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일단은 기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데스크에서 이거 기사 써 이러면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파 매체가 하나도 안 그렇죠. 뜨게 구글이 세팅을 예, 해 예. 놓으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근데 팍스 뉴스를 보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예예예. 그, 많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구글의 폐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지식인들이 언론학을 전공하든 사회학을 전공하든 정치학을 전공하든 이런 분들이 언론계에 많이 들어가고 대학 교수가 되고 경제학자 되고 이러잖아요. 네, 그분들 우리나라 오피니언을 이끄는데 기본적으로 기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팍스뉴스를 이해할 만한 기본 지식이 없는 게 당연한 것이 그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유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위를 받을 때 지도 교수님들이 거의 다 미국 좌파 교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 대물림 되는 건데 미국 교수들이 90%가 다 좌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사회학을 배우고 이런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이런 보수의 세계관, 미국을 긍정하는 역사 이런 거를 모르고 아니 미국 너네 막 인디언들 막 죽이고 막 흑인들 죽이고 그렇게 출발한 나라인데 네네. 왜 이렇게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걸 하는 거야? 거기서 막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힌 만큼 많이 나눠줘야지 네. 그런 걸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보수 지식인들도. 한국 보수 지식인들도. 네,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그라운드 그러니까 김성원 네, 대표님께서 네, 주변에서 기자들이나 예, 언론이나 예, 유튜버나 농객이나 예, 볼 때 예, 예, 미국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은 알고 있구나. 이런 분들이 네. 있긴 있었어요. 아니면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비율로 보면은 그래도 한 7대 3 정도. 예.
아니 그 유튜버 논객들 중에서도 좀 깨어있는 분들이 있다 예, 좀 이겁니까? 있습니다. 예. 요즘에 또 정보들이 좀 많이 알려져 가지고 과거보다는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과거보다는. 왜냐면은 여기 언론들 막 댓글들 보면은 그런 걸 잘 못 예. 느낄 때가 있어요. 예. 너무 이제 안티 트럼프 일색으로만 가니까, 음. 한국은 다 그냥 조중동 아니면은 KBS, 예. MBC, 저기 예. SBS 아니면 연합뉴스 통해가지고 이렇게 예. 그 뉴스만 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별로 바뀐 거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여기서 볼 때는.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바뀔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음. 제가 그 전에 그 미국 보수 언론인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보수 그 생태계를 따로 만들어야 되냐, 미국은. 네네네. 그러니까 CNN, ABC, NBC, CBS, 뭐 뉴타임 매거진, 뭐 뉴스위크 이런 동네들이 좌파 얘기들 맨날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예예예예. 예. 좌파 용비어천가. 그러면은 예예예. 보수 입장에서는 그냥 따로 이렇게 생태계를 네. 아예 만들어야 되냐, 뭐 럼블이든지 이제 뭐 아. 저런 그 트루 소셜 뭐 X 이번에 이제 네네네네네. X만 지금 메인스트림에 나온 것 음. 중에서는 X만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예. 있잖아요. 예. 그렇게 예예예. 생태계를 따로 봐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보수 농객이 그러니까 벅 섹스턴이라는 농객이에요. CIA 요원 어. 출신인데 그 러시 림바 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이어서 요새 아침 라디오 방송으로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음. 분인데 그분도 음. 그냥 흥미로운 질문인데 자기도 그게 고민된다고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네. 대표님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정치를 좀 하, 아시니까 그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항상. 그러니까 뭐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따로 만드는 것보다도 여기 안에서 승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좀 그렇게 좀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기존의 들어서 생태계를 흔들지 말고. 새로 뭐 그 새로운 어떤 플랫폼을 예. 만들기보다도 여기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열받지만은 유튜브, 구글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특히 이제 유튜브 시장이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케이스지만 제 채널을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네. 처음부터 막 미국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막 뭐 트럼프의 진실이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보수층도 선지식이 잘못 잡혀 가지고 막 트럼프를 안 좋아해요. 근데 저 네네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정치와 이제 역사 이런 걸로 접근을 해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많이 얻고 네. 근데 이게 일단은 메신저가 신뢰를 받다 보니까 근데 트럼프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근데 이제 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다 말한 게 다가 아니고 이런 거를 봐야 된다 이러면은 수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됐다 이런 구독자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아, 한국 저는 정치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우회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수청이 미국에 대해서 진실을 알릴 때 여러 가지 이런 좀 전략들을 좀 쓸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문화, 뭐 음악, 뭐 또는 뭐 네. 다른 거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은 그런 쪽으로 또 할 수 네. 있겠고. 그래서 아예 집을 따로 차리면은 새로 알려야 되는 사람들과 완전히 이게 차단이 돼 가지고 더 상황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한국 정치는 언제부터 그럼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도부터? 원래 그 미국 정치만 주로 하고 예. 주로 청소년들 대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예. 기억하기로. 그리고 예예예. 저랑 처음 만났을 어. 때도 청년들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그들의 생각부터 이렇게 좀 그렇죠. 그 예. 일찌감치 깨게 하고 싶다는 취지로 예. 예예. 그라운드 C를 출범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저 방향을 이렇게 노선을 바꿨는지 음. 궁금합니다. 그렇죠. 2021 년부터 그 국내 뉴스를 다루기 시작했고요. 2021년. 저도 네. 사실 이제 공부의 어떤 그 과정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먼저 공부했고 예. 그다음에 잘 미국 정치를 택했네요. 2021년 때 제일 많이 찍었거든요. 구글이 미국 정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애를 택했네요. 다. 그 결과적으로 잘 네. 선택을 했구나. 그래서 미국 정치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순서로 한국 정치를 공부하게 됐는데 음. 처음에는 뭐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네. 너무 사람이 많고 막 예, 사건도 예. 맞아요. 많고 캐릭터도 많고. 예. 근데 그때는 너무 미숙해서 일 주일에 한 번 방송을 했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국 정치가. 네.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정도는 계속해서 일 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다가 한 22 년부터는 쪼끔 탄력이 붙어서 일 주일에 3번 방송하고 요즘에 또 이제 요즘에는 라이브뿐만 아니고 클립 영상들도 같이 이렇게 올리고 예. 있는데 그냥 시간을 많이 투자한 만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근데 한때는 이제 2021년, 22 년에는 조회수가 진짜 막 너무 안 나왔죠. 뭐 영상 올리면 뭐 1만 회도 안 나왔는데
근데 그게 미국 작년부터 정치를 다뤄서 그런 건가? 한국 정치 할 때도 예, 2021년. 예, 예. 다뤘는데 근데 또 그게 뭐냐면은 미국 정치를 다루던 사람이 한국 정치를 다루니까 사람들이 또 안 아, 보는 거예요. 그 색깔을 그래서 또 한국 바꾸니까. 정치를 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쭉 하니까 작년부터 조금씩 결실이 나와서 조회수가 이제 작년부터 좀 잘 나왔죠. 아마 몇십만에 찍는 영상도 네. 나오고 예. 지금은 평균 조회수 그래도 한 4, 5만 이렇게 나오고 그러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아, 네. 그러면 그 10만 돌파한 것도 작년이었나요? 한국 정치 다루면서? 그렇죠. 네. 작년 가을쯤에 10만 돌파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분기점이 있는데 그 미국에도 막 좌파 역사학자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 황모 씨라고 어떤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제 거짓 그 역사 네.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걸 저격을 하면서 그때 이제 확 떴었죠. 역시 싸워야 좀 뜨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 조선일보도 한번 인용되지 않았어요? 많이 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이, 저도 인용됐었습니다. 저도 이제 기자니까 한국 뉴스 계속 봤죠. 저도 뭐 아, 옛날에는 예, 예. 그, 근데 에브리데이 보다가 그 미국 정치가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이제 트럼프 에러로 들어서면서 음, 이게 음, 더더욱 복잡해지고 캐릭터들도 맞습니다. 많아지고 특히 이제 보수 언론하고 메인 주류 언론이 다루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다르니까 어,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깊숙하고 근데 그 깊숙한 얘기 음, 꺼내면은 또 그 때리고 예. 저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좀 더 이게 제재를 안 할 줄 알았는데 한국어로 음. 얘기하는 걸 오히려 더 제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한국인들이 깨어나는 걸 싫어한다고. 그리고 음.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한국이 딥스 공장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김 대표님? 한국이 예, 뭐 딥스테이트 들어는 공장이다. 봤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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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냐하면은 아시잖아요. 그 팬데믹 이후 가장 먼저 그게 터졌던 데가 한국하고 이탈리아였거든요. 아, 네, 그러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딥스 공장이다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어, 미국 정치에 있어서는 무조건 차단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오, 예, 아는 분들한테. 근데 그 말이 좀 음.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음. 저는 솔직히 굉장히 힘들었어요. 대표님 그럴 것 같아, 진짜. 만 예. 음. 2021년부터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그렇게 딱 그 딱 묶여버리니까 네, 네네. 그 저는 이제 사실 제 비즈니스 그때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대표님 네네네. 2021년에는 사실 2020년 끝으로 제 비즈니스 네.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게 굉장히 그게 다운돼요. 맨날 어, 그냥 구독자들만 보니까 무슨 일 아이고. 거의 음, 그런데 음. 한국 정치로 타이밍이 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네요. 김 대표님을. 아유, 또 기자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해주신 거 듣고 이렇게 깨어난 분들도 많고, 뭐, 예. 그래서 정말 뭐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엄청난 이런 열매들이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다 저도 사실 미국 정치에 눈을 뜬 게 이제 뭐 이제 기자님 방송 많이 보면서 그때 네. 그때 모르면 진짜 이게 미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때는. 없었죠. 예. 18년, 19년 뭐 이때. 그래서 2017년에 시작했어요, 제가. 예. 예, 그래서 중앙일보 그 기자님 막 나올 때 그때 막 트럼프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때 많이 배웠었고 그렇죠. 예. 네네네. 자,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그라운드 네. C 방송을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라운드 C가 그 C가 컨servative 맞죠? 보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벌크 TV부터 제가 그럼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네, 예. 어떻게 이제 벌크 TV 하시다가 그라운드 예예예. C 채널을 운영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버크 TV는 제가 2018년에 시작했는데 네. 제가 그때 딱 그 나이가 30살이 됐었고 한국 나이로. 아, 그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악랄한 정치가 피크를 찍을 때였죠. 네. 2018년에 막 네. 김정은과 평화쇼하고 막 그럴 때인데 30살 남자로서 뭔가 나라가 큰일 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야, 나라를 통째로 넘기려는 것 같고 저 사람이. 그래서 그때 국내적으로 까기보다도 그러니까 국제적인 흐름 가운데에 이 문재인이 얼마나 이 좀 어, 반대한민국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지 좀 조명을 하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공부하고 그러다가 그때는 국제 정치를 많이 다뤘었는데 안보랑. 근데 가면 보니까 이게 뭔가 국내 정치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청년들을 좀 깨워야 어쨌든 네. 대한민국의 대한 정치 세력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뭐 벤 샤피로나 뭐 마이클 롤스나 찰리 커크가 하는 것처럼 네. 좀 그런 걸 좀 해보자 해서 그라운드 C라는 걸 처음에는.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청년들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걸로 2020년 뭐 그때 여름이었나? 봄 네. 봄부터 이렇게 만들었었고
예, 그래서 지금도 역사 강의하고 있고 정치 방송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 그때 4년 차 접어들은. 예. 터닝 포인트 USA 네. 이런 네. 어 그분 그 찰리 클크 거를 많이 보셨나요? 그 당시에? 많이는 아니고 네. 그때 조평세 박사님을 아, 통해서 조평기 그 이런 박사. 네. 소스를 좀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음. 그런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 굉장히 가슴이 뛰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액션을 해서 이렇게 그 하는구나. 정치적인 네. 결과를 만드는구나. 그렇게. 예. 예. 벌크 TV도 유튜브 채널이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뭐 경고를 받고 뭐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C로 이렇게 완전히 새로 판 거죠, 그라운드 C는. 그렇죠. 새로 만들었죠. 근데 새롭게. 왜 그런 거죠? 벌크 TV도 나름 이게 구독자가 있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파트는 그라운드 C로 키우고 아, 오케이. 국제 파트는 버크 TV로 하자 했는데 이게 두 개 다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힘들죠,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한국 정치는 좀 워낙에 네, 잘 아시니까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보면은 네, 28%? 뭐, 네,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어제 네, 네, 제가 근데 뭐 저기 변희재 대표 네, 만났는데 네, 뭐 그 네. 사람은 뭐 저기 변희재 대표는 훨씬 더 낫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음. 지지율이 28% 정도 맞나요? 네, 그 30% 밑으로 내려와서 좀처럼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김건희 이슈 음.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그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인플레이션이랑 뭐 유가 맞아요. 오르고 막 그런 게 예. 크잖아요. 예, 근데 예. 우리나라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 올리게 돼서 이렇게 경기 활성화가 안 되고 좀 이렇게 소비도 잘 안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음, 아무래도 그 소상공인들 경제가 어려워지고 예. 그다음에 뭐 건물 임대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기본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막 상향으로 가기보다도 약간 이제 침체되는 게 좀 됐죠. 수출 실적은 좋은데 그게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지금 영향이 잘 안 오고 있고 그러니까 예. 체감상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밖에 나가서 두 사람이 외식을 하면은 2만 원, 2만 5천 원 식사를 했는데 지금은 기본 막 3, 4만 원 안 쓰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 비싸서 첫 어, 번째 경제가 너무 큰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슈가 물론 저는 굉장히 과한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공격이 굉장히 과하고 그 국힘에서도 변호를 해주기보다도 과하게 이렇게 이걸 키우는 게 있는데 근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잘못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네. 그 최재형 그 종북 그 인사로부터 목사 예, 맞아요? 아닌 것 같은, 뭐, 저는 그 위장 같아요. 그 위장 예, 같고, 근데 이제 그 가방을 당연히 쓰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어쨌든 이 수술을 한 것 자체 뭐 그런 게 네, 네, 어쨌든 동영상에 나가면서 파장이 일었고, 그다음에 뭐 진중권이랑 뭐 이제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팩트가 아니지만은 공천에 개입을 했다. 여기서부터는 아예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구분해야 되는 게 김건희 여사가 막 술집에서 일했다. 줄리설 이것도 다 가짜로 드러났고 네, 윤석열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에 갔다 이거 다 가짜로 드러났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뭐 한때 시끄러웠던 최상병 순직 네. 뭐 사망에 특검 윤석열 도입해야 대통령이 된다, 뭐 개입을 그렇게 이것도 뭐 지금 얘기 다 나왔죠. 가짜로 드러났고 근데 이게 이 미국도 그렇지만 한번 거짓말을 막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와 잔상을 그냥 이미지와 잔상이 대중들 안에 그냥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께서도 뭐 요 정도의 잘못은 있긴 하지만은 사실 행보 자체가 다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부풀리면서 마녀 사냥을 하다 보니까 지지율에 영향이 이제 좀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의료 개혁 이슈가 있는데 그것도 예, 지금 그 정부랑 그 전공의들 그리고 의사협회가 협의를 못 보게 되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에 있어서 막 대기 시간도 좀 길고 수술도 원하는데 못 받고 이제 이런 것들 네. 생기면서 복합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죠. 게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정통 보수 라인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 정통 보수를 솔직히 그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있었을 때 검찰총장 예,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출신이란 것 때문에 처음부터 의심하면서 투표한 분들이 많았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들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왜 전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범죄와 이재명의 이런 범죄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냐. 아,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 짜증과 분노가 많아요. 보수 층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속 그 깊이 윤석열 예. 대통령이 약간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 그걸 자기를 택했으니까 검찰총장으로 그렇죠. 그런 그래서 게 막 있는 거 의심하는 아니냐? 분들이 예, 가면 갈수록 야,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과 딜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것도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그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가 이제 막 끝났는데 그 2년 동안 수사가 거의 안 됐고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말 때 그 중앙지검장이 바뀌었어요.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게 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갑자기 속도가 붙어가지고 엄청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뭐랄까 그 이원석 검찰총장을 추천한 것은 한동훈 당대표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적으로 잘못이 있다기보다도 이런 인사 문제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던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간 팀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는 굉장히 사람들이 중요한 어떤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렇게 보는 분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그런 마음도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 너무 이게 네. 지체가 됐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20년 선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이 잘 아실 네, 거예요. 예, 예, 근데 예. 이제 2020년 그 내러티브가 그거잖아요. 안티 트럼프냐, 친 트럼프냐 음, 그 음, 음. 대결이었다. 예, 예, 그니까 지난 한국 대선도 그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예. 좋았다기보다는 그 안티 이재명 표가 더 많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그렇게 또 그렇게 보세요, 김 대표께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인생을 시작한 게 그때 뭐 1년도 안 됐었고 정치 네, 인생이라기보다도 그냥 뭐 이렇게 막 화면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검찰총장으로서 그 조국 수사하면서 반짝 스타가 된 거지 사실 네, 정치 인생을 걸은 적이 없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뽑았다기보다도 보수층에서 뭐가 많았냐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바로 차베스 마두로가 베네수엘라 망친 네, 것처럼 또는 오바마가 미국을 망친 것처럼 음, 끝장난다라는 네, 생각으로 이제 뽑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많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몰랐죠. 예. 몰랐기 때문에 된 예. 것처럼, 그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주변 분에서 그 보수 진영 분에서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네요. 지금 윤 맞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는 분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어떻게 된 거냐. 너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의지가 있는 거냐. 근데 저는 좀 다르죠. 지켜봐라.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다. 마치 네. 그러니까 미국에도 딥스테이트가 있는 것처럼 네, 한국에도 그러한 그 엄청난 카르텔이 있어요. 카르텔이 이제 있겠죠. 네. 이재명을 앞세우고 그다음에 뭐 법관을 매수하고 뭐 대장동 이런 데서 돈을 막 뽑아가지고 뿌리고 이제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력이 존재한다면은 이 싸움은 또한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웃사이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라기보다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사람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네, 솔직히 예, 예. 국무장관 택할 어, 때도 예, 자기가 예, 예. 전혀 모르는 뭐 렉스 틸러슨 그냥 그 국무장관으로 앉히고 음, 그 법무장관도 잘 그냥 자기를 가장 먼저 지지해 준 예, 그냥 네, 그 네, 제프 세션스 연방 상원의원 네, 중에 그 사람을 네, 네. 넣다가 뭐 계피 받고 근데 어, 그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 네트워크가 굉장히 빈약했잖아요. 아, 예, 검찰 쪽은 예, 아주 막강했겠지 예,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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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강했겠지만 네, 정치 쪽 네트워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어, 생각하세요? 그 바로 한국 정치 평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는 정말 정확하게 보셨다 보는 게 그러니까 네, 트럼프도 내각을 보면은 이제 마이크 펜스 느낌 다르고 그다음에 그뭐 제라드 쿠시너 느낌 다르고 스티브 배넌 다르고 막 다 네,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급하게 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 생활하면서 그 사단을 끌고 들어갔잖아요. 예, 그 사단을 그렇죠. 캠프와 대통령실에 끌고 왔는데 다 끌고 왔죠. 윤석열 네, 대통령은 검찰 인맥 외에는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네, 급하게 조립을 하다가 안에 이게 좀 세계관이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예, 많이 처음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약간 그 김문수 장관 임명하고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 네, 임명하고 그다음에 인권위원장이 안창호 전 그 헌법재판소 그에 계셨던 분을 임명하는
걸로 봐서는 미국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미국도 트럼프가 처음에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서 뭐 이게 막 충돌 일어나고 막 네. 빨리 존 볼턴도 막 해고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에 막 그렇게 하다가 그 사고가 나니까 인사 조정을 많이 하고 최근에는 딱 이제 보수 이 칼라로 맞춰서 딱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아,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예. 저는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를 제가 이제 아마 그 굉장히 많이 지지했고 제가 뭐 한국 한인 언론 중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예.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하고 그랬지만 음. 그 인사는 너무 못했거든요. 인사는 거의 음. 역대급이었어요. 역대 음. 이렇게 못할 수가 있었나 싶을 음. 정도로 음. 국무장관 가장 중요하다는 국무장관, 법무장관부터 이렇게 좀 안 좋고 음. 국가안보보좌관 존 음. 볼턴 같은 경우에도 네. 저는 실수였다고 보거든요. 이게 좀 안 음. 맞았고 트럼프랑 음.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게 안 맞으니까 이게 그 언론에 나오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해고되면은 가만히 안 있거든요. 맞아요. 꼭 책을 맞아요. 맞아요. 써가지고 트럼프가 맞아요. 이래서 한 음. 문제가 음. 책을 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 그 책들을 이제 메인스트림이 인용하고 근데 이제 윤 어. 대통령을 보면은 보수 집결이 이게 잘 안 되는 게 자기 네트워크가 없는 그 약점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예. 여지없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예, 우리나라는 또 이게 사람들이 이게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예. 빨리빨리 막 결과가 나와야 되고. 어. 그리고 그 한국 정치를 보면은 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세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 탄핵까지 전 갔다고 봐요. 이게 그 음. 박근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막 한창 커졌을 때, 그 태블릿 PC 사건이 한창 막 네. 나왔을 때 네네네.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예. 그리고 10% 미만으로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굉장히 그 언론들이 다시 다 에브리데이 네네네. 지금 네.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가듯이 에브리데이 갔거든요. 네네네네. 그때도 아마 노 전 대통령도 그 5% 수준으로 이렇게 어. 완전히 지지율이 내려갔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 한국이 나라가 이렇게 작고 인구는 많고 그 쏠림 네. 현상이 어떻게 미국에 비해서 이렇게 좀 심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미국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세요? 그 그러니까 국민들이. 언론의 평양성만 따지면은 거의 뭐 비슷한 구조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그래도 싸움이 되는 게 이게 그 인플루언서들이 트위터에서 굉장히 많이 네. 활발하게 네. 활동하고 네. 유튜버들도 굉장히 네. 많고 그 오프라인 그 풀뿌리 조직, 그래스루트 조직이라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 굉장히 탄탄하죠. 그래서 그게 더 센 것 같아요. 막 예. 그래서 막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미디어가 흔드는데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임기 말 보면은 지지율이 그래도 45에서 50%는 맞아요. 계속 45 유지되거든요. 나오고, 예. 50, 바이든은 50 처참하게 넘을 지금 때도 있어요. 무너지고 있는데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게 이게 풀뿌리 조직이 약하고 언론의 그 선동에 대항할 수 있는 뭐랄까 이런 뭐 지식 네트워크의 어떤 그 뭐 굵기 뭐 이런 게 네. 미국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한 방 미디어가 싹 이렇게 흔들면은 다 같이 훅 갔다가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 언론의 영향력이 여전히 메인스트림만큼은 못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예를 예, 들면 그렇죠. 가세연도 예. 컸고 막 그랬잖아요. 예,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좋은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미국에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게 또 대한 언론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조선일보는 있지만 네, 최대 집단이죠. 근데 조선일보가 중요할 때마다 그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예, 그렇고 예, 맞아요. 지금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게 흔들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데 문제는 조선일보를 포위할 수 있는 보수 대한 언론들이 쫙 이게 라인업이 돼 있으면은 좀 견제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 뭐 뭐 대한 언론 굉장히 많지 네, 않습니까? 뭐 뭐 브라이트바트도 브라이트바트도 있고 뭐 있고 뭐 저기 뭐 게이트웨이 펀딧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예. 있죠. 뭐 저기 예, 뭐 그렇죠. 박스 뉴스도 보수 언론 뭐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없는 건 아닌데 그 영향력과 파워면에 있어서는 아직은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은 많이 생겼는데 이렇게 뭔가 언론의 형태를 갖추어서 딱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직접 취재하고 막 네. 이제 새로운 정보 카운터 택하고 이제 그런 거는 아직은 저희가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조선 성장 중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도. 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논조에 대해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당대표를 거의 국가의 미래로 보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채널A나 동아일보는 김건희 여사 공격을 사실 많이 합니다. 이재명 공격도 하지만은 거의 뭐 5대5로 이렇게 많이 하고 네, 있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거의 윤석열 탄핵 거의 제사를 계속 지내죠. 중앙일보, 네, JTBC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호적인 기사도 내지만 네.
요즘에는 거의 뭐 이제 5대 5로 거의 비판적인 기사와 사설이 좀 많이 좀 실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선일보를 그래도 좀 보고 워낙 큰 네. 집단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그렇죠. 나오니까 그다음에 중앙은 거의 안 봅니다. 중앙은 안 보고 네. 동아도 거의 안 본다. 예, 아, 그래서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미국에서도 제가 볼 때 어쨌든 유튜브가 탄압한다 해도 그래도 유튜브를 네네네네. 통해서 보수 네. 진영이 더 커지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도 유튜브를 음. 통해서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전 당선 안 됐다고 봐요. 그 어. 유세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시청자들이 네. 끌어모았기 음음음. 때문에 유세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네네. 유튜브가 제작이 전이었으니까. 근데 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튜브 제가 봤어요. 카톡도 넘어섰고 네이버까지 넘어섰다고 유튜브가. 이제 네네네. 완전히 유튜브 세상 네네네. 됐다고 한국 같은 경우. 예예예예. 음. 그럼 보면은 그 보수 유튜브 영향력하고 예를 들면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판도가 바뀐 것 같다. 뭐 보수 진영 유튜브하고 진보 진영 유튜브 간에 이거 볼 때 그 판도가 몇 대 몇이라고 보세요? 지금 상위 그 톱 20위 그러니까 정치 유튜브 톱 20위 하면은 제가 한 2달 전에 체크했을 때는 그래도 보수 유튜브가 훨씬 많거든요. 한 그쵸, 60, 예, 65% 예, 정도인가 보수 유튜브고 네. 지금은 우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 왜냐하면은 그래요? 좌파 진영이 워낙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금력에 있어서 상대가 안 됩니다. 아, 미국하고 똑같네, 그거는. 그 예, 민주당이 더 센 돈을 건. 해리스도 보면 펀드레이징 엄청 빨리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도 그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왜 좌파들은 예. 돈을 엄청 많이 끌어요. 어디서? 예. 그래서 그 매불쇼 이런 쇼들도 갑자기 예, 이렇게 거기도 엄청나죠. 최근에 인기가 많고, 김어준 같은 예. 경우도, 그렇죠. 예. 아, 그, 그렇구나. 그게 뭐가 있는가만을 보네요. 예? 저는 한국은 그래도 기업들이 네. 좀 약간 이렇게 보수 네. 쪽을 좀 더 이렇게 힘을 돈을 많이 이렇게 후원하지 않을까 음. 싶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음. 근데 기업인들이 보수 쪽에도 돈을 좀 쓰죠. 근데 이제 좌파들은 더 빨리 모으는 것 같아요. 어디서 야, 뭐 긁어 와 예, 가지고. 예, 조직력이 세다 보니까 뭐 민노총도 있고 정교조도 있고 네, 뭐 네, 그다음에 이제 게다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40 대 50 대가 네. 굉장히 자경화 많이 돼 있어요. 이제 그렇죠. 예, 세대별로.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실질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그 세대가 4050이기 아, 때문에 그들의 어떤 재정 후원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예를 때. 들면은 뭐 슈퍼챗이나 후원금 보내는 것도 그렇죠. 좌파 진영이 더 액수가 세요? 다르죠. 예. 예. 옛날에는 가세현이 전 세계 넘버원 하고 막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그렇죠.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근데 보수 쪽에도 큰 채널들은 아마 여전히 뭐 잘 벌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단기간의 성장세, 그다음에 전반적인 좌파들의 어떤 펀드레이징 능력 요런 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미국도 유튜브 보면은 제가 볼 때 보수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음. 그래도 그 탄압 속에서도 그래도 보수 진영 그뭐 토크쇼 그렇죠. 진행자들이 예를 들면 조 메인스트림. 로건 맞습니다. 토크쇼 진행자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치 전문가가 음. 아니더라도 토크쇼 음. 진행자들이 좀 이렇게 그 자유우파적인 사상을 가진 친구들이 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뭐 강성 어. 진보였던 예를 들면 조 로건 네. 같은 경우에도 네. 어 얘기만 들으면 보수 같고 본인이 음. 대놓고 트럼프는 지지 안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예를 어. 들면 강성 진보였던 또 대표적인 그 인사 중에 한 명이 이제 지미 도어라고 있는데 네네네. 이분도 그 트럼프를 지지해요. 그러니까 어. 이런 그 현상이 유튜브에서 네. 아무리 탄압을 하더라도 음. 그래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목소리가 훨씬 더 음. 메인스트림이 어. 9%가 이제 네네. 안티 네네. 트럼프라고 하면은 유튜브 세상은 제가 볼 때 거의 7대 3인 것 같아요. 어. 지지가. 조 그래서 로건 같은 경우에는 그 구독자가 엄청 많지 않나요? 그 다음 전 세계 최고죠. 전 세계 넘버원이에요. 그래요? 전 세계 넘버원이. 예, 어. 스파이까지 합쳐가지고 여기저기 합치면은 전 세계 넘버원이고 어. 조로건이 이런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이 이렇게 네. 얘기하고 네. 제가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세상을 만든 거죠. 그래요? 또 5년간은 수익이 없었는데 그냥 했대 네. 재미 삼아서 원래 격투기 진행자잖아요. UFC 네네네네네. 그 격투기 네. 진행자 그 자기 친구들 모아놓고 얘기하다가 맨날 음. 격투기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네네. 쭉 이렇게 짚고 가다가 야 그 음모론 뭐라 그러죠? 나치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나치가 유대인 600만 안 죽였다고 일로 와. 근데 와서 음.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각종 뭐 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자 막 데리고 오고 하다가 어. 가다듬고 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네. 넘버원이죠. 네. 그렇군요. 야. 조로건 얘기 보면 근데 조로건 대놓고 나는 바이든 절대 지지 못한다.
오, 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절대로 바이든을 음, 지지하지 못하는 이런 게 음, 어마어마하게 파급력이 세죠. 그리고 음, 그 자기가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 그 하이드록시 그거를 아니 저기 이버로 시작하는 지금 제가 가이드라인 조심하는 거예요. 이버 아, 물을 통해서 네네네. 나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대놓고 하고 음, CNN을 대놓고 음, 깠죠. 야 너네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뭐 말 구충제라고 하는데 어? 오, 말 구충제로도 쓰지만 이걸로도 효능이 있다고 이제 대놓고 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진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네, 거예요. 예. 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유튜브가 확실히 제가 볼 때는 그 보수가 장악해요. 예. 봐도 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뭐 좌파 방송들도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좌파 음, 방송들 중에서도 거기 그 얘네들이 자기 그 진실 막 얘기하다 보면은 찾다 보면은 이제 꼬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넘어가고. 이건 좀 약간 말이 안 되긴 하는데 하면서. 그래서 예를 오, 들면 영터크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 좌파 방송이거든요. 네, 친민주당. 네네, 근데 거기서도 그 애나 에스페리언이라는 여자하고 그 zen크라는 네, 친구랑 공동으로 진행하는데 최근에 둘이 오, 막 옥신각신 싸워요. 왜냐면 애나가 오, 민주당을 계속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기득권이고 오,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 노숙자가 이렇게 많고 LA 카운티 같은 경우에 조지 네, 게스콘 검사장이 굉장히 논란이 네,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조지 네네, 소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오, 예, 근데 예, 이제 예, 뭐 그 기소를 안 하고 $950 미만으로 음, 그런 물건들 훔치고 이런 사람들 기소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네네, 말이 되느냐. 아,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유튜브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러니하게도 유튜브가 아니면은 음, 이런 진실을 또 알 수가 없는데 유튜브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장시간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네, 1시간, 2시간. 예를 들면 대표님이라고 네, 저랑 지금 뭐 광고 없이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것처럼 네네네, 한 두 시간, 3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음, 좌파적인 얘기는 아마 아시잖아요. 미국의 그 네, 대표님 같은 경우 그 미국의 민주당이 하는 그런 정책들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음,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네, 다 그렇죠. 틀렸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대놓고 오, 바이든 까러 막 출발하는 게 아니라 네, 바이든이 음, 나쁜데 이 음, 정책들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음, 트럼프가 막말은 하지만 어, 올바른 정책들을 많이 펼친 것 음, 같은데 그런 것 음, 같아요. 대놓고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워낙 민주당이 상식을 많이 깨다 보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거기서 그냥 이제 좌우의 논리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또 되게 좋은 현상 같아요. 예.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게 좀 많이 생기면 좋겠네요. 그런 현상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네. 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가 탈북자를 다시 북한에 보내가지고 막 저는 참. 그게 이제 가장 마음에 걸리더라. 이거는 좀 아니지 음. 않나. 네? 네네네. 아니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 그거는 완전히 반인권적, 반인륜적, 반헌법적인 행동이죠. 예. 그- 예. 그게 미국에서도 그거는 뭐 굉장히 좀 논란이 됐거든요. 굉장히 사이코 같은 행동이죠. 그거는 진짜 뭐 이게 휴먼 라이트에 대해서 예, 굉장히 그러니까 관심이 인권 많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그거를 어떠한 발언권도 없이 법적인 절차 다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최대 인권 말살국에 그리 올려보낸 거는 사형 선고, 사형을 때린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대한민국의 예. 대통령 이름으로 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진상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 그거는 지금 우리 언론에서 계속 그 보도를 하고 있고 보도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메인스트림 그 조중동 보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요새. 조선에서는 그래도 다룹니다. 아, 그래요? TV조선은 그래도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때 문재인 때 있었던 온갖 그 북한 관련된 희한한 기상천외한 것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트럼프 때 있었던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 보좌관 예, HR 맥마스터. 그번에 회고록 또 나와가지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 앞에서 계속해서 김정은 변호만 해서 트럼프가 화를 냈다. 뭐 이런 것도 아, 지금 뭐 예, 보도가 나와서 예, 제가 그런 것도 동영상 올렸더니 조회수가 또 잘 나오거든요. 한 예, 10만 회는 뭐 금방 예. 찍고 그래서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여기에 대해서 빨리 조사를 안 하느냐, 뭐, 음.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한국에서 주변 분들한테? 뭐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그 예를 들어 문재인 전 사위가 어디 기업에서 혜택을 받다더라. 그리고 계좌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의 계좌에 뭐 2억 원이 이제 들어갔다더라. 그런 거는 뇌물죄로 바로 이제 성립이 될 만큼 사건 기호가 간단하잖아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탈원전을 이제 명령을 했는데 그걸로 중국 업체들이 뭐 이익을 봤다. 그다음에 그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아시죠? 서해 네네. 공무원이 예. 바다에 떨어졌는데 북한이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참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런 것도 직접적인 명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렸다. 그거를 증거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담자들 예를 들어서 뭐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비서실장이 실토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지체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증거를 쌓을 수 있게끔 언론이 지금 계속 보도를 해주고 있는 네. 거죠. 다음 그러면 대선 때는 저기 네. 이재명이 저기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네. 이렇게 다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이번 11월에 있는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11월 15일에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있고 25일에 위중교사 1심 재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죄가 뜨면 둘 다 유죄가 뜨면 아마 민주당이 내전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을 살려서 끝까지 가야 된다 파랑. 그다음에 아니다 이재명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을 버리자 이런 사람들은 친문 계열이 많고 그다음에 이재명을 살리자는 친명 계열이 많은데 근데 이재명이 둘 다 유죄를 받으면은 이제 친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숨어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재명을 비판하려고 만약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민주당 내에서 그런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좀 있고 네. 전현희 의원이 최근에 그런 말 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죠. 이재명이 6.5시에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 그 네. 얘기했다가 지금 막 이재명 극성 지지자들한테 욕 먹고 최근에는 문재인 이 가만히 있어도 지금 이재명이 위험한데 문재인 때문에 그 문재인 그 전 딸이 음주운전하다 걸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공격이 보수 쪽으로 가는 공격이 갑자기 화살 방향이 다 바뀌어가지고 어. 민주당 쪽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이재명이 했기 때문에 음. 음주운전한 이재명까지 소환돼서 지금 막 이재명이 곤란해요 지금. 그래서 문재인 보고 탈당해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팬들이. 그래서 이거 1심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근데 이거 만약에 무죄 뜨면은 정말 이건 큰일 나는 거죠. 네. 정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힐러리가 이메일을 유출시켰는데 막 아. FBI가 수사도 안 하고 막 그런 거랑 네. 비슷한 것처럼 명백히 증거랑 녹취록이 다 있는데 이게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런 걸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거 봐라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검찰의 음해였고 데리고 나가도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11월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1월에 재판 나오고. 왜 네네네. 미국의 그 재판 케이스 혹시 그 대표님께서 잘 팔로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수 네네네. 진영이 다 졌어요. 거의.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러시아 선거 관련도 그렇고 선거 관련은 네, 근데 좀 더 논란이고 사실 그 자세히 네, 파헤치질 않았고 그 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조작이 다 드러났는데 그 관련자들 있잖아요. 기소가 네네네. 됐는데 다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 한 놈만 유죄 인정하고 그 아, 버지니아하고 워싱턴 DC 알잖아요. 여긴 네, 배심원제라서 네, 네네네. 94%가 힐러리를 찍고 트럼프는 뭐 4%밖에 안 나오고 뭐 2%는 무소속. 아, 진짜 그래서 심한, 그런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아,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야, 여기 지구에서는 정의를 구현하기가 힘들다. 지구, 이승일, 이거는 사람이라,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그리고 이런 책들을 보면은, 정치 관련 책, 네네네. 서적들을 보면은, 네네네. 진짜 미국 정치가 더 부패하다고 아마, 저는 미국 정치가 더 부패하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음, 저기, 더티하고, 정말, 네, 그러니까 정말 더티한 그거를 또 얘기하면은 유튜브가 때리고, 네, 뭐 앱스틴 아일랜드만 해도 보더라도 또 아, 앱스틴 아일랜드만 보더라도 기소 안 당하잖아요 아무도 그 제프리 음, 앱스틴하고 그 연인 그러게요. 길레인 맥스웰 정도만 아, 교도소 가고 근데 이번 저기 그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때문에 그걸 조작했던 게 이제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인데 예? 다 네네네. 드러난 사실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존 네네네네. 드럼 특검에 대해서 그래서 기대가 네, 굉장히 컸다고요 사람들이 네네네. 정말로 네네네. 그 네. 존 드럼 특검이 이거를 그 기소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서 힐러리하고 오바마한테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까지 했었어요. 근데 네네네. 아예 그 하수인들부터가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받아버리니까 아,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게 1심 결과였나요? 그게 1심이었죠. 예. 그럼 2심은 남은 거예요, 아직? 2심까지도 안 갔어요. 왜 존 드럼이 항소를 안 했어요. 아, 특검이. 그래, 한 손 안 했어요? 예. 항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소를 해도 뭐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그게 굉장히 이제 좀 실망적이죠. 예, 굉장히 실망적이었어요.
거기서 그러면은 많이들 무너졌어요. 보수 진영이 솔직히. 그럼 기자님 보시기에 존 듀럼이 타협을 했다 보시나요? 아니면은 수사는 제대로 했는데 뭔가 어마무시한 세력의 박탈감을 막 느꼈다고 보시나요? 저 엄밀히 따지면은 존 네. 드럼이 어느 정도 타협한 게 아닌가 그렇게도 의심이 돼요. 존 드럼 특검. 항소를 안 했으니까. 예. 그리고 존 아, 드럼 특검이 너무 약했다. 너무 약하고 네. 아예 저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세게 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 케이스를 어떻게든 이렇게 옮기려고 했었어야 돼요. 워싱턴 DC나 버지니아 네, 같은 그런 파란 지역이 아니라 좀 더 네. 중도적인 지역에 최소한 5대5 아, 나오는 대로 그렇구나. 예. 가지 않았어야 됐나 보는데 그래서 아,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대놓고 이렇게 부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케이스들이 대부분 워싱턴 DC에서 많이 음, 열려요. 수도라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다 져요, 공화당은. 다 예. 이기고. 저는 그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에 있어서 유죄를 인정했던 변호사가 있었어요. FBI 변호사, 케빈 클라인 스미스. 그 네네네. 사람이 이제 유죄를 인정했던 게 그 트럼프 캠페인 외교 고문이었던 카터 페이지가 그 전에 음, CIA 연락 요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기억하실 거예요. 카터 페이지. 근데 그 CIA 연락 요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근데 그 알면서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어, 케빈 클라인 스미스가. 근데 없었다고 해가지고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에 대해서 FBI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있었다고 네네네. 그러면은 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애국자잖아요. CIA를 네. 위해서 일하니까. 네네네. 근데 네. 있었는데도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조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 사찰이 들어갔죠. 스파이 행위를 한 음, 거죠. 오바마 정부 때 트럼프 캠프에 네, 대해서. 네네네. 아마 네네. 잘 아실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죄 인정을 했는데 그 케빈 클라인 스미스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사람이 유죄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6개월형 네네네. 받았다고요. 근데 네네. 만약에 유죄 인정을 안 하고 끝까지 싸웠으면 무죄 판결을 받았겠구나. 그 생각까지 들어요. 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어, 박탈감 아마 대표님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보수 진영에서 잔드럼 특검 그 케이스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감이 컸어요. 너무나. 근데 그래가지고 정말 음, 박탈감 많이 느끼고 아 트럼프가 음. 다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그 법 체계가 이렇게까지 부패하면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미국이 더 부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법부가 한 문명의 보루인데, 예,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면 기자님 보시기에는 트럼프가 행정부를 설령 되찾더라도 이번에 예. 사법부가 너무 오랫동안 부패돼서 힐러리 오바마 바이든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는 잘 안 될 거라 보세요? 그렇게 보는 보수 진영 인물들이 있어요. 그 얼마 어, 전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거의 맥인 켈리가 그 얘기했습니다. 맥인 네네. 켈리가 이제 요새 네.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 그 박스뉴스 앵커 했었죠. 팍스뉴스 앵커였던 예, 맞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요새 올바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그 어, 말을 굉장히 잘해요. 변호사 출신이라서. 어,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거는 2016년, 아마 2017년 들어갔을 때 그 장면들이 재현될 거라고. 또 언론들이 맨날 어, 하고 또 그 여기. 음, 근데 음, 그 이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보복 정치를 하겠다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전 보복 정치 해야 된다고 봐요. 보복 정치를 하지 음, 않으면 그러니까 보복 음, 정치라는 거는 그 딥스테이트 진영들을 다 일거에 다 제거를 음, 해야 된다고 봐요. 다 음, 일거에 싹 해고를 하루 만에 다 음, 날려버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 법무장관을 정말 정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음, 트레이 가우디라든지 좀 음, 이렇게 그동안에 부패했던 행위들을 다 아는 사람, 정말 아는 어,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어, 법무장관으로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당선만큼이나 중요한 게 법무장관 누구를 할 거냐. 어. 거기에 저번에 그 따라서 했었던 윌리엄 바 이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이죠. 예, 윌리엄 어, 바는 사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완전 기득권 진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조지 H.W. 부시 어, 시절에 법무장관을 했었어요. 근데 과거에 했었구나. 그러니까 예. 저는 왜 꼭 이렇게 기득권 진영에 있던 사람들을 그 들고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음, 실망감이 컸던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은 그 크리스 크리스티라든지 네네네. 기득권 진영 중에서도 이제 네. 트럼프 지지했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네네네. 그 뉴트 깅그리치 음, 음, 아니면은 뭐 저기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예, 예. 사람들을 좀 지켜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네네네. 물론 충성이 이렇게 그 부하들이 장군을 위해 충성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음, 장군이 부하들을 위해 충성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점이 약하지 않았나 싶어요. 비즈니스맨이라서 아, 비즈니스맨들은 그렇구나. 일거에 그냥 확 날려 마음에 안 들면 아, 날려는데 왜 예를 들어서 왜냐면은
그 크리스 크리스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안티 트럼프 멤버가 돼버렸잖아요. 크리스 크리스티 네네네.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 중에서 가장 최초로 주지사 출신 중에서 가장 먼저 네네네네.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그러면은 예, 약간 예.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법무장관으로 한다든지 아, 그러면은 예, 이렇게 예. 좀 뭉칠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마이클 음.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도 한 번 실수했다고 날려버리는 건 너무나 가혹했고 물론 마이크 펜스 대통령이 아, 그걸 추천했지만 너무나 어, 가혹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저는 이제 실망을 좀 했고 트럼프가 또 책을 보면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고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철학이 있어요. 음, 그 철학 때문에 크리스 크리스티나 그 저기 누구지? 그 뉴트 깅그리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음, 똑똑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뉴트 깅그리치 같은 사람을 차라리 부통령으로 했으면은 저는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사가 음. 완전히 헝클어지고 그 아이고. 아마 대표님께서 또 상식적으로 보세요. 내가 기득권 멤버인데 무혐을 무릅쓰고 트럼프를 지지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보답이 너무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런 보답이 인사 너무, 문제. 예. 그럼 그게 악소문이 난다고요. 아, 그렇죠. 트럼프는 보답을 예, 안 하더라. 악소문이 그렇죠. 난다고요. 예. 그러면은, 그럼 안 들어가려 그러죠. 그럼 다음 사람도. 어. 그렇죠. 그리고 충성을 해야 음, 되나 말아야 되나. 나 언제든지 잘릴 음, 수 있는, 좀 회고 음, 많이 했잖아요. 너 언제든지 잘릴 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음, 충성을 음, 보이지 않으면은, 그래서 음, 그런 문제들이 커가지고 트럼프가 과연 그 점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가 이제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느낀 음. 게 많았겠죠. 자기도 얼마 네네네. 전에 네.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음, 자기도 처음 들어가 본 곳에 정치 신인이었잖아요. 정치 신인이라서 네.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걱정돼요. 저는 그런 점들이 걱정되고 음, 아까 대표님이 그걸 물어봤지만 그 다시 당선돼도 이게 안 바뀔 거 같냐. 저는 일거에 확 싹 다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음, 그 고위급들. 그거 음. 예를 들면 FBI 같은 경우에 그 7층 FBI 건물 7층에 고위직들이 다 있거든요. 국장, 부국장.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했던 크리스토퍼 레이 이런 사람들 다 제거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음, 그 음, 부국장 그리고 그 밑에 그러니까 7층에 있는 사람들. 음. 그리고 CIA 같은 경우에도 저는 물갈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 어, 지나 하스펠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가 임명했는데 그러니까 모르고 이제 기득권 멤버들 계속 그냥 음, 그렇게 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모르겠어요. 확답을 못 음, 하겠어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스럽겠죠. 또 이런 같은 실수들이 반복이 되면은. 근데 이제 음. 존 드럼 특검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엄청나게 컸는데, 어, 어,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음. 예, 그 실망감은 그렇구나. 이루 예. 말할 수가 없고, 존 드럼 특검이 아예 세게 오바마라도 소환하든지, 음, 힐러리라도 소환하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음, 못하고 그냥 그 하수인들급만 이렇게 음, 건든 게 음, 굉장히 음, 실망스러웠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음, 면을 볼 때 약간 기득권하고 자기가 엄청나게 욕 먹을까 봐 그냥 타협을 한 게 아닌가 어느 정도는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참 그게 범죄가 뚜렷이 있는데 그게 네. 진행이 안 네. 되는 거에 대한 그 네. 분노, 그게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거리 인터뷰나 특히 이제 남부에 있는 그 뭐 엘라바마나 뭐 텍사스나 이런 분들 막 그 길거리 인터뷰하는 거 유튜브에 떠서 보면은 되게 차분하고 굉장히 비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뭔가 막 트럼프 이기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고. 예. 근데 이번에 못 이기면은 아예 뭐 끝난다 이렇게 뭐 응답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그렇게 봐요. 미국 끝난다고 어. 봐요. 음. 미국이 끝난다고 보고 저는 음.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팬데믹 동안에 많은 분들이 그거를 깨달았어요.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근데 자꾸 이제 음. 트랜스젠더 교육을 예 예.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병원들이 음. 막대한 수입을 올려요. 막 3억 불 올렸다는 정보가 자료가 그저께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도 그걸 전해드렸는데 이거는 좌우 진영을 떠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도 네.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무너지면은 야, 미국 거 쿨하다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사대주의가 조금 있잖아요, 네 한국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그 트랜스젠더 문화가 한국까지 이렇게 퍼지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그 얘기했지만 대표님이 얘기했잖아요. 동성애 그거 비판하면은 스트라이크 받는다면서요, 한국에. 예예예예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무너지면 음.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음. 한국에도 악영향이 미친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문화적으로도. 네. 아. 대표님도 이번에 제가 그 예. 예예. 말씀하시죠. 얘기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예. 저는 이번에 그 미국 가면은 거의 동부 위주로 가는데 예, 예, 기절이 예. 10월 말에는 못 오시는 거죠? 동부 쪽에. 언제 오시죠? 10월 21일에 가서 제가 뉴욕에 좀 있다가 아,
근데 그 다음에 DC 가고 근데 그 중간에 그 좀 비는데 예. 제가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미국에 아, 있고 그러시구나. 예. 뉴욕 DC 그 다음에 중간에 스윙 스테이트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게 행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냥 그 대표님이 스스로 이번에 그 미국 선거철이니까 좀 한번 예, 이렇게 선거 취재 겸 이제 길거리 인터뷰도 하고 이제 아, 트럼프 랠리도 한번 가보고 이제 그런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 네. 랠리는 어디 랠리 갈 생각이세요? 10월 27일 뉴욕에 확정돼 가지고 아, 그렇구나. 거기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대표님, 오늘 일단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좀 더 자주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생각도 이렇게, 오랜만에 아, 네, 뵈서 너무 너무 좋네요. 좋네요, 저도. 예, 예, 예. 저 끝으로 좀 한마디 좀, 저기, 말씀해 주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 이제 대선도 남았는데, 예, 좀 네. 힘을 북돋는 말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네, 오늘 그 인터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사람의 말이지만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원 기자님 방송을 많이 보실 텐데, 참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뭐 법치가 추락을 하고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계속 잘 나가고, 그다음에 좌파 정책 같은 게 유행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바꾸는 건 항상 깨어 있는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역사도 바로 그렇고 뭐 링컨 시대나 뭐 레이건 시대나 우리 한국의 뭐 이승만 대통령 시대나 그때 또 다수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소수가 항상 세상을 바꾸었고 지금 미국도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도 과거에 뭐 내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잘 돌파를 하면은 그 뒤에 항상 큰 열매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내전 이후에 어떤 통합, 경제 발전 뭐 그런 게 또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미국이 잘 갈 수 있도록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께서 힘을 많이 보태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으쌰으쌰해서 옆에 있는 분들 한 사람이라도 더 진실을 알리고 원 기자님 채널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채널 많이 또 홍보해주고 후원해 주셔가지고 미국이 이런 정의의 싸움, 자유를 위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그라운드 C도 앞으로 네, 계속 무럭무럭 성장해가지고, 더 네, 네, 많은 네.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아, 뵙겠습니다. 예. 네.